네, 안녕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남수연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1차를 발표 내놓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중심, 국민주권, 개헌, 과연 그럴까요? 국민중심, 김일성 3부자 중심?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3회에 걸쳐서 발표를 한다네요. 무슨 소꿉 놀이해요? 깜짝 쇼해요? 문재인 씨 장난쳐요? 개헌 같지도 않은 거 때려치우세요. 국민들 갖고 놀려듭니다. MB 영장심사가 22일 오전에 있다고 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2일까지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검토한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MB는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에 심사 출석하지 않겠다. 않겠다 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았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불행합니까, 말로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차마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말로를 겪게 되는데요. 한반도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또 참 위태롭게 구르는 수레바퀴에 좀 몸을 맡기는 숙명처럼 한국 대통령 영광과 비극이 극단적이었습니다. 4명의 대통령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박근혜 대통령. 2명의 대통령 중 한 분은 총탄으로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의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체포되고 투옥되고 2명의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아들들이 알선수레와 탈세 혐의로 건품수수와 관련되어 체포되고 수감되었습니다. 현재 MB 대통령 깜빵 담장 위에 서 있죠. MB 재판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22일 밤 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 상권뿐만 아니라 권력 사부라고 일컫는 언론까지 싹쓸이 장악하고
사기로 정권 강탈한 참 무서운 정권입니다. 계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대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개헌을 한다고 불우해 대전이어야 할 헌법을 권력의 자의에 맡겨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로 개정되는 순간 주사파 정권은 영광에서 나락으로 구르는 올가미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치, 재계, 종교계와 학계가 그 건의가 정립되어 이렇게 대통령과 맞버티고 있어야 하건만 이 주사파 법치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인치 국가를 만듭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이승만은 10월 16일 미군기로 귀국합니다. 노혁명가를 좌우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환영하고 앞을 다투어 당수로 모시려 합니다. 귀국 후 첫 소감은 너무나 유명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했었죠. 조선인의 대동단결을 힘차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죠. 고국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좌우익에서 세력 싸움, 그런 다툼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촛불 태극기처럼. 참 신기하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며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승만은 1898년 한국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에 참여하여 저널리스트로서 국권수호 운동의 선두에 나섰고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 11월 고종의 밀사로 미국으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전횡과 폭거를 호소하며 한미 수교에 규정된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한국을 지원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이때는 안 됐죠.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된 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공부를 한 이 대통령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뭐 밀고 또 원조 등 뭐 한미 동맹 뭐 체결 이런 것 그것이 다 그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그 얻어낸 어떤 외교적 그 천재적 기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36년간 이승만은 대한제국이 일본 통치 지배 체제의 변화를 직접 목격 체험하면서 1904년에 그 29세 나이로 미국에 갈 때까지 그 당쟁과 음모로 활개치는 전제 군주 통치 아래서 그 개혁을 부르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다가
그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와이, 상해, 제네바 등 세계 각지를 전전하며 항일투쟁, 독립운동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재미조선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운동에 몰두했고 1933년 만주사변을 토의하는 제네바 그 국제연합연맹회 그 임시정부 정권 대사 자격으로 이제 파견되면서 그 일본의 그 침략 정책을 이제 혹독하게 규탄을 하고 이제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해군의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 직기섭 전야인 그 1941년 그때 일본 내막기를 그 집필합니다. 집필해서 일본이 그 대미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경고했고 또 이 예언은 또 적중했습니다. 대전 중에 또 이승만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조선인에게 결의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 냉전 시대 그 소련과 북한의 집요한 공사나 그 공세 속에서도 미국을 어떻게 활용해서 건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그 이해에 대해 충실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오기도 부렸고 심리전도 구사했습니다. 6.25 전쟁 끝 무렵 방공포로 석방으로 얻어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참 그 냉전 시대에 안보 부담 없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전쟁 중 피난민 속에 섞여서 내려오는 인민군의 그 교란 작전으로 우리 군이 공경에 빠져 있는 보고를 받고 당시 무초 주한 미군 대사를 불러놓고 한국군과 같이 이제 미군과 같이 인민군 색출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 무초는 거절했습니다. 왜? 미국은 전략 가치가 없는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그 어떤 수지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승만은 내 자신의 그 뜻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집버차를 이제 몰고 무초를 향해서 이제 돌진했는데 이제 겁에 질린 무초는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조국 건국을 위해서 수많은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이 종북 좌파들은 모두가 다 왜곡을 해서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은 그 잘못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참 큰일입니다. 이제 국제연합에서 이제 그 47년 9월 그 임시조선위원회를 실시하고 48년 3월 31일까지 남북에서 총선거를 시행토록 결의를 했는데 북한은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48년 5월 10일에 이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이제 북한만의 그 단독 정치 방침을 이미 정하고 2월에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기초로 이제 하고 북한만 단독 정권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친미와 반공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 땅에 씨를 뿌렸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12년간 키우고 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주사파 정북 세력이 지금 17년을 이제 후퇴시킵니다. 이게 48년 8월 15일 광복 그 기점으로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는 21세기 말입니다. 이 청와대를 장악한 그 반국가 세력, 적색 쿠데타 세력 이들이 70년 냉전 시대로 되돌려 놓고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제 바꾸려 들잖아요, 지금. 우리 이 생족과 같은 그 3대 김일성 수령 체제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제2의 김일성, 이 망국론 문재인을 몰아내고 영웅 제2의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다시 제2의 건국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애국 세력에 아직 지도자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믿음직한 후계자 누구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되고 그 출국한 후에도 보복과 징벌의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부정축제 명목으로 사업가를 추궁하고 잡아들이고 부정선거에도 관련된 강요 22명을 체포되고 내무장관, 대통령 경호실장, 외 간부 등 사형시켰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보복이 지금도 계속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종북 빨갱이 세력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복권하셔서 이 나라 빨갱이 소탕하면 김일성주의자 종식시키면 이 나라는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우리 그러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애국 시민 여러분, 모든 건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나라를 구하고 이러한 극복들을 잘 해가야 다시 제2의 건국도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